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또 미분양에 대한 거예요. 미분양은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분양은 가격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예요. 미분양은 가격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지표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입지 공부를 1년 동안 할 것이냐, 미분양 공부를 1년 동안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입지 공부는 한번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부예요. 미분양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공격수에도 가까워요. 물론 수비 역할도 하긴 하는데요. 미분양은 철저히 수비수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미분양을 꼭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미분양 보는 법하고 실제 전국 각 지역별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미분양 지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샘플로 제가 여기 보면 제주도 현재 미분양이 어느 수준인지,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나요? 빨간색 그래프가 제주도의 미분양 변화 추이예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미분양의 평균치예요.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는 항상 미분양이 있더라 라는 거고요. 녹색깔은 실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딱 보면 아파트 가격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구나를 대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제가 최근에 집사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 지역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넣었어요. 미분양 현황으로 가서요. 서울부터 하나씩 한번 보죠. 잘 봐요. 이게 지금 서울의 모습이죠. 자, 서울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 수도권 전망 특강을 또 미니 특강을 들었다면 미분양하고에 대한 상관관계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꼴랑 27세대, 27세대. 그리고 과거에 정말 적었던 시점들도 거의 뭐 한 700, 뭐 600 그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재고가 제로라는 거야. 재고가 제로다. 공장의 재고가 제로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물건 달라고 줄 서 있는데 줄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것만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제공되는 건데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가격이 언제 상승했느냐를 보면 실제 서울의 미분양이 과거에 4,300세대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쭉 감소하거든요. 이게 급격히 한순간에 감소해요. 항상 미분양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항상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분양과 가격 그래프는 정비례다, 반비례다? 두 중에 뭐가 정답이죠? 미분양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 확률이, 상관관계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물론 이 한 지표만 놓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부동산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해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로 떨어져요. 그럼 다른 점 한번 볼까요? 아, 경기도 지역 내가 투자도 될까 안 될까 한번 보자고요. 근데 경기도 너무 크잖아요. 잘 봐요. 아, 지금 경기도도 미분양이 엄청 줄었구나. 가격이 그래서 많이 상승했구나. 근데 여기서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더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분양이 더 줄면 돼요. 더 획기적으로 줄면 가격은 100%더 올라가요. 근데 서울은 미분양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자, 경기도도 뭐 나쁘지 않구나.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보면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로 쭉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미분양이 갑자기 28,000에서 쫙 감소하니까 시세가 쫙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특정 기간에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한두 단지가 갑자기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호황기 때는 그것들이 되게 빨리 소진돼. 그러니까 대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오름장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 원주 한번 봐달라고 나왔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수원 한번 눌러보자고요. 자, 수원은 어떠냐? 수원은 지금 미분양이 많았던 시즌이 2010년도였어요. 2010년도. 그때 이제 가격이 뭐 조금 엎치락뒤치락 미분양이 증가했다가 뭐 빠졌다가 늘었다가 빠졌다가 시세가 막 그거에 따라 엎치락뒤치락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평균치 이하로 쭉 떨어지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그리고 지금은 거의 2년 넘게 5세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미분양이 적다. 수원은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고 안정적이고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가격 상승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예, 지금 경기도가 뭐 지역이 한 33개쯤 되는데요. 요거 클릭 뭐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일단 아까 샘플로 두 개만 보죠. 평택도 하나 보자고요. 평택. 좀 괜찮은 지역과 조금 어려운 지역. 지금 상위권에 있는 안성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는 말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는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 인구 대비 조금 위험하다. 지금 평택은 어떤 상태냐 보자고요. 미분양이 지금 보면 2016년도에 그때 피크였죠. 이때부터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정확하게 가격 오를 수가 없죠. 미분양이 빵 터진 듯이 올라요. 그리고 이게 웬만큼 소화되기 전까지 가격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쭉 미분양이 좀 줄었어요. 줄어서 800까지 거의 평균치만큼 내려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많이 했죠. 이게 만약에 상승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양이 조금 더 줄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공급이 좀 적어야 되겠죠. 지금 재고는 웬만큼 소진했는데 앞으로 계속 물건을 찍어내면 이건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이걸 소화를 하고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안산은 어떤가요? 안산도 평택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상황이. 그래서 과거에 미분양이 급등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안산도 2013, 14, 15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막 시세 1억씩 쫙 올라가다가 미분양 딱 발생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바로 곤두박질 시세. 그리고 미분양이 나름대로 소화가 많이 됐어요. 여기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곳이라서. 근데 그것보다 너무 과하게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고 대단지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 조금만 더 보죠. 자, 인천은 어떠냐? 인천 경기도하고 똑같죠. 미분양 너무나 지금 낮은 상태고요. 시세 되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잘 해주고 있다. 리스크가 별로 없다. 부산도 한번 볼까요? 자,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지금 미분양이 2018년부터 2017년 말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4년, 15년 쫙 상승을 했거든요. 위에 녹색깔 보면 쫙 상승하는데 갑자기 정점 찍고 2017년 10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죠. 지금 동안 1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공급도 많지만 그게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재고로 남은 상태에서 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산 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안산보다 더 상황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산은 재고라도 소진됐고 앞으로 공급만 많은 건데 부산은 공급도 많은데 재고 소진도 안 되고 있어서 부산이 이제 회복을 하려면 공급도 공급이지만 미분양이 소화가 돼야 돼요. 미분양 소화가 안 되면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없다. 대전도 한번 보죠. 대전 볼까요? 자, 대전은 어떤가요? 지금 뭐 꾸준하게 시세가 오름세에 있어요. 쭉 꾸준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분양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수치를 어느 정도라고 판단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이 미분양에 있는 물건들이 입지가 조금 A급 입지냐, B급 입지냐, C급 입지냐 거기에 따라 판단이 조금 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C급 입지라고 하면 큰 영향이 없을 텐데 B급이나 뭐 준 A급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리스크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대구도 한번 보죠.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는 미분양이 291세대로
여기도 거의 최저점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지금 시세 상승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죠.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광주도 한번 보죠. 광주 지금 뜨겁죠. 광주 왜 뜨거울까요? 미분양이 52세대밖에 안 돼요. 과거에 미분양 많았을 때는 만 세대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죠. 또 보죠. 울산 한번 보자고요. 울산은 지금 어떠냐? 울산은 지금 미분양이 쫙 많이 감소했던 시기가 2010, 2011년도였어요. 그때 가격을 탁 맞춰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미분양이 또 꾸준하게 또 줄었어요. 2014년도에도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또 올랐죠. 근데 2015년부터 10월달, 그다음에 2016년 5월달, 그때 이제 미분양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을 못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미분양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분양만 좀 볼 수가 없고 지역 경기 문제가 이때부터 조선업 경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동구, 일자리, 협력업체 다 사라지면서 그냥 월세 수익률 뚝 떨어지고 전세가 확 떨어지니까 모든 지역의 매매가가 올ստ되고 다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도 이게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말은 수요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조금 작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는 없고. 강원도, 나머지 도도 좀 보죠. 강원도 어떠냐. 강원도 지금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눈에 띄는 미분양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5,500이면 꽤 많은 수치예요. 물론 강원도에서 그 범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원주 그리고 동해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분양이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공급이 지금 현재 많기 때문이에요. 자, 나머지 볼까요? 충청남도 어떨까요? 충청남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물론 그때 미분양이 다 하락을 했고요. 또 쭉 상승하고 나서 미분양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미분양 숫자가 5천 세대 이상이면 정말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울산도 1600이었는데 이 9천, 미분양이 9천이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7천이면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많고 이게 한 3천 미만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이게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직도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꽤 많죠. 충남 내에도. 그리고 충북도 한번 보죠. 충북도 뭐 분위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증가했다가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좀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수요가 조금은 꿈틀꿈틀거리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긍정적이다. 공급만 좀 사라지면, 앞으로 공급만 사라지면 미분양도 꾸준하게 사라질 것이고 시세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네, 지금 계속 공급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앞으로 더 발생 안 한다고 또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충북도 지금은 미분양이 3,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 한번 보죠. 경남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15,000세대. 야, 전국에서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미분양 수치거든요. 그래서 시세 상승을 하면 비정상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분양 쫙 줄어들 때 가격 올라가고, 미분양 증가할 때 가격 약간 상승 하락하고, 미분양 확 주니까 또 상승하고, 또 미분양 쫙 증가하니까 주르륵 내려가고, 거의 뭐 싱크로율 뭐 90% 이상이잖아요. 또 보죠. 경북도 볼까요? 분위기 안 좋겠죠. 여기도 정직하다. 미분양 늘어나면서 시세가 쭉 줄고 있고 미분양이 8,500이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못해도 2, 3천대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도 보죠. 전남은 좋겠지. 왜냐면 전남은 미분양이 별로 없으니까. 전남 다 합쳐서 1400세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리고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때 이제 그걸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가격 하락 약간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전북은 좀 특이하죠.
미분양이 급소진되면서 가격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가 또 소화됐다가 또 발생됐다가 소화됐다가 이제 그러면서 시세는 그냥 계속 정체 내지 약간 조정받는. 그러니까 전북은 나름 수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나름 수요가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공급이 됐지만 미분양도 적정히 소화가 되고 입지가 좀 좋은 곳은 피가 붙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좀 어려움을 겪는,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쪽이구나. 이것들을 딱 보면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제주도, 아까 우리 마지막에 살펴봤던 제주도, 지금 미분양이 이 작은 섬나라에 1200세대이면 사상 초유예요. 제주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들어오는 사람의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0이면 수요가 지금 정말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세가 당분간 결코 오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는 2015년 10월 달부터 계속 제로였다. 한 개도 없다. 그래요. 남아도는 거 없으니까 없다. 줄 게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을 꾸준하게 많이 상승했고, 또 공급에 의해서 뭐 약간 전세가도 좀 하락하고 매매가도 약간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분양 하나만 가지고 전국을 그냥 대충, 그냥 제가 뭐 어렵게 본 게 있나요? 그냥 대충 그냥 그래프 보고 대충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그냥 겉으로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내가 숫자에 약하고 그래프에 약하다고 해서 멀리 하지 마시고, 꼭 지금 제가 이게 경기도 뭐 도 단위 또는 이제 광역시 단위로 보여드렸는데, 구 단위, 좀 경기도 시 단위, 그렇게 좁혀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팁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